정부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기존의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번 주말에 종료되고 내년 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74억이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캐나다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코로나 위기로 잃었던 일자리를 100%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경제 회복으로 2021년 10월 24일부터 2022년 5월 7일 사이에 지출될 74억이 지원금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두 가지 지원금 CERS와 CEWS는 예정대로 이번 주 토요일 10월 23일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CRHP는 내년 5월 7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보조금은 자격이 되는 기업에게 추가 급여 비용에 대해 최대 50% 지원하던 것으로 11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내년 5월까지 실행될 새로운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밝혔습니다. 투어리즘 앤 하스피텔리티 리커버리 프로그램은 호텔, 관광 및 레스토랑 등 관광 및 서비스 산업 복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임금 및 임대료에 대해 75%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하디스트 힙 비즈니스 리커버리 프로그램은 큰 타격을 받고 지속적인 손실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50%의 임금 및 임대료 보조금을 제공하는 기업 복구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개인을 지원하는 기존의 다른 세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CRB는 예정대로 이번 주 10월 23일에 종료됩니다. 대신 연방정부는 EI 수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주정부 폐쇄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주당 $300를 지급하는 CWLB를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위한 다른 두 가지 프로그램인 CRSB와 CRCB는 최대 혜택 기간의 2주가 추가되어 내년 5월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비필수적 해외여행에 대한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19개월 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연방정부 웹사이트의 공지는 캐나다인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해외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여행자가 국제여행을 시작하기 전 최소 14일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서로 대체되었습니다. 새로운 안내문에는 백신을 접종하면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지만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퍼질 위험이 계속 커집니다. 모든 목적지로의 불필요한 여행은 계속 피해야 합니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연방정부가 더 이상 해외여행에 대해 조언을 해주지 않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국외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안내문에는 여행자들에게 목적지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고 해외에 있는 동안 현지 공중보건 조치를 따르며 캐나다 재입국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방정부가 국내 및 국제 여행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여건을 도입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10월 30일부터 12세 이상의 모든 캐나다인은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항공편, 기차 및 선박을 타고 여행하려면 백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여행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부분적으로 면역이 된 사람은 검사 시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적으로 전력, 난방, 운송 등을 책임지는 선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며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 가격은 세계적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유가도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력난으로 인해 가로등에 불이 꺼지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의 저장에 위치한 찬층 공장은 10일이 넘게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비롯해 수십 개의 공장들이 9월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동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선양에서는 가로등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레스토랑과 가게들의 전력이 하루에 몇 시간씩 끊기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91년 만에 오는 최악의 가뭄과 치솟은 천연자원의 가격으로 인해 식량과 전기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영국은 지난달 말 주유소의 기름이 떨어지는 주유 대란을 겪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옥수수와 밀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천연가스를 사용한 비료를 구할 수 없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추운 겨울을 지낼 전력이 부족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는 곧 소비자들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와 많은 물품들의 물가 상승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난방비가 이번 겨울 54%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정부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흔히 경기 침체를 불러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전기나 식료품 등 각종 상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돼 물가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와 생산이 동반 하락하고 경기가 다시 침체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현재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경찰은 이사회 승인에 따라 새로운 임시 수갑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밴쿠버 경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갑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문서를 제공하고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하려면 합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2019년 밴쿠버 몬트리올 은행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 할 때 12세 손녀와 함께 수갑이 채워진 맥스웰 존슨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후 나온 것입니다. 2021년에는 수갑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이 접수되었으며 5월 말에는 밴쿠버 경찰은 은퇴한 흑인 판사에게 수갑을 잘못 채워 구금했습니다. 경찰위원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드라젠 마눌러빅 밴쿠버 경찰청 계획연구 및 감사 책임자는 정책의 상당 부분이 경찰관이 사람들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의 수갑 사용은 무력 사용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것은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정책이 명시하고 있고 구성원은 실행 가능한 경우 체포, 구금 또는 체포된 사람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황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정 정책은 또한 수갑의 사용이 모든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경찰관이 예방하려는 피해의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정책은 나이, 원주민, 인종, 능력을 고려하여 수갑을 사용할 시기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을 강조하면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UP 익스프레스 이용 고객들은 티켓을 사전 구매하거나 PRESTO 카드를 충전할 필요 없이 직불 카드를 사용하여 승차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 메트로릭스는 유니온역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인 UP 익스프레스의 비접촉식 결제를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객은 실물 카드 또는 모바일 지갑의 카드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관은 앞으로 고객들이 데빗, 비자 데빗 및 데빗 마스터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카드를 모바일 지갑에 추가하고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를 탭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리티시 비소나스 대변인은 이는 UP 익스프레스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리함을 줄 뿐만 아니라 캐나다 최초 교통기관 결제 수단으로 직불카드 옵션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새로운 결제 옵션은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며 고객은 PRESTO 카드를 사용하든 새로 도입하는 옵션을 사용하든 자유롭게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통을 이용하기 전 직불카드를 탭하면 실제 요금이 더 적더라도 해당 카드에 임시로 $15가 사전 승인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릭스는 사전 승인 금액은 실제 운임을 계산해 고객의 은행 계좌에 청구할 때까지 은행에서 보류할 수 있으며 최종 요금은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표시된다고 전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신용, 직불 및 모바일 지갑 결제 프로그램을 지역 전역으로 더 많은 대중교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